직장 상사가 요즘 애들은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속으로 꼰대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뇌와 직장 상사의 뇌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 방식은 자라온 환경과 시대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MZ세대는 기성세대의 방식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기성세대는 요즘 세대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왜 세대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 심리학적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대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세대부터 알아야 합니다. 1955년부터 1963년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자랐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재건, 안정, 가족, 근면을 외쳤고 그들의 뇌는 이런 환경에 맞춰서 형성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안전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는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며 일상의 반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구식이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시스템이 작동하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 다니면 집도 사고 자식도 대학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1965년도에서 1980년도에 태어난 X세대는 안정적인 과거를 누리기엔 너무 늦게 태어났고 디지털 시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엔 너무 일찍 태어났습니다. 이 세대는 부모들이 명예퇴직 당하는 걸 봤고 주변에서 이혼이 급증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X세대는 역사상 가장 독립적인 세대가 됐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게 멋있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며 자란 세대입니다. 심리학적으로 X세대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난 세대입니다. 힘들어도 티를 내기보다는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제도나 시스템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며 자랐기 때문이죠. 베이비붐 세대가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X세대는 그 시스템이 흔들리고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세대입니다. 그 경험 덕분에 현실 감각과 생존력이 강해졌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때로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함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 가까운 사람들조차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힘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익숙하지 않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X세대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스스로 길을 찾고 상황에 맞춰 적응하며 끝까지 버텨내는 살아남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이제 MZ세대에 포함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81년도부터 1996년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큰 꿈을 꾸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자마자 2008년 금융위기를 맞닥뜨렸고 취업시장이 붕괴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대학 졸업장을 받았지만 일자리는 없고 학자금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기대 배반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공정하고 노력하면 보상받는다고 믿으며 자란 뇌가 현실의 불공정함에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생기는 심리적 충격이에요. 그래서 많은 밀레니얼이 번아웃, 가면 증후군, 끊임없이 뒤처진다는 느낌으로 고통받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 세대만큼의 안정은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돈보다 의미를 추구한 첫 번째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을 원하는데 목적과 자유와 자기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이 의미 없다고 느끼면 과감하게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거나 작은 가게를 차리거나 유튜버가 되는 식으로 다른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자유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어떤 선택도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구세계와 디지털 세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다리가 생각보다 불안정합니다. 한쪽 발은 안정을 원하고 다른 쪽 발은 자유를 원하면서 계속 갈등하는 거죠. 1997년도부터 2010년도에 태어난 Z세대는 스마트폰과 함께 태어난 첫 번째 세대입니다. 인터넷을 발견한 게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그 안에 있었고 이게 심리학적으로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그들의 뇌는 엄청난 속도에 맞춰져 있는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고 트렌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정보가 끝없이 쏟아집니다. Z세대는 이전 어떤 세대보다 더 깨어있고 더 비판적이며 동시에 더 불안합니다. 모든 걸 보며 자라면 모든 걸 느끼기 시작하는데 기후위기부터 전쟁, 불평등, 차별까지 전부 타임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내 일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Z세대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도 받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본 완벽한 몸, 틱톡에서 본 완벽한 삶, 유튜브에서 본 완벽한 성공 스토리. 모든 게 편집되고 필터링된 완벽함인데 Z세대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기준으로 삼게 되어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결국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Z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기회 부족이 아니라 자극 과부하입니다. 너무 많은 걸 너무 일찍 알아버렸고 너무 많은 걸 동시에 느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디지털 번아웃이라고 부르는데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뇌가 온 세상의 무게를 계속 짊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Z세대의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율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높은데 이건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감당해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Z세대는 정신건강에 대해 말하는 걸 더 자연스럽게 여기고 심리 상담도 적극적으로 받는 편입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큰 강점이죠. 2010년도 이후 태어난 알파 세대는 지금 AI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챗봇과 대화하고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를 보고 가상현실에서 놀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뇌를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파 세대는 맞춤화된 세상에서 살게 될 겁니다. 유튜브는 개인 맞춤 영상만 보여주고 넷플릭스는 취향에 딱 맞는 드라마를 추천하고 심지어 학습도 AI가 개인 맞춤으로 가르쳐줍니다. 인내심은 더 짧아지겠지만 정보 접근성은 역대 최고가 될 것이고 배우고 싶은 건 뭐든 배울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진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얼굴 보고 대화하기, 눈 맞추기, 상대방의 미묘한 감정 변화 읽기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면 너머의 상호작용에만 익숙해지면 실제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테니까요. 그래도 알파 세대에게도 강점은 있습니다.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온라인에서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며 자라기 때문이죠. 인종, 국적, 성별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도전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과 단절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세대는 그저 환경의 반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다르게 태어난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했던 환경에 의해 다르게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란 시대는 단순히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니라 뇌 자체를 물리적으로 바꿉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뇌는 장기 계획과 인내를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 특히 발달했는데 이건 그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반면 Z세대의 뇌는 빠른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부위가 더 활성화되어 있지만 깊은 집중을 담당하는 부위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각 세대의 뇌는 자신이 살아남아야 했던 환경에 최적화된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보수적인 건 그게 그들을 안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Z세대가 불안한 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자극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세상에서 자랐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음식을 남기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건 실제로 굶주림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귀한 거다라고 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장을 계속 강조하시는 건 불안정한 시기를 겪으면서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어 하는 건 그저 살아남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건 진화입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가 해결한 문제를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생존을 해결했다면 밀레니얼과 Z세대는 의미와 진정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세대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세상이 계속 변하는 한 각 세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며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이해하면 싸움이 아니라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에서도 이런 이해가 중요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상사가 왜 자리를 자주 비우냐고 물어보면 MZ 직원은 꼰대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상사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실함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들 시대에는 실제로 그게 성실함의 증거였습니다. 반대로 MZ 직원이 재택근무를 해도 결과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한다면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이 말이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일해온 환경에서는 같은 공간에 모여 있고 얼굴을 보이며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성실함과 책임감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함께 있어야 일이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반면 MZ세대는 다르게 배워왔습니다. 어디서 일하느냐보다 무엇을 해냈느냐가 더 중요하고 과정보다 결과로 평가받는 환경에 익숙한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재택근무는 편법이 아니라 효율적인 일하는 방식 중 하나로 느껴집니다. 또 부모님이 명절에는 당연히 집에 와야지라고 하실 때 MZ세대는 속으로 왜 그게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게는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시대에는 가족이 곧 안전망이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생존과 직결되기도 했죠. 반면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평소에도 연락하고 만날 수 있지만 휴가는 시간과 기회가 맞아야만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가족 모임보다 나 자신을 위한 휴식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요가 아니라 가족이 소중한 건 알지만 이번엔 제 컨디션을 회복할 시간이 꼭 필요해요. 다음에 좋은 컨디션으로 뵙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로의 기준을 알면 싸움 대신 설명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대 차이를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 경계를 설정할 때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뇌를 가지고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계속 결혼을 재촉한다면 옛날에는 결혼이 안정의 상징이었지만 요즘은 개인의 삶의 행복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결혼 얘기 좀 그만해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생각은 당연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든 X세대든 밀레니얼이든 Z세대든 알파세대든 각자가 경험한 세상은 실제로 달랐고 그 세상이 여러분의 뇌를 만들었으니까요. 다만 다른 세대도 똑같이 당연하다는 걸 인정하면 갈등 대신 대화가 시작됩니다. 심리학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시대는 나이만 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까지 함께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누군가와 의견이 충돌할 때 저 사람이 틀렸어 라고 결론 내리기 전에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세상에서 자라왔을까? 그 환경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이해가 시작되면 존중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시대를 살아왔을 뿐이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걸 아는 순간 갈등은 대화로 바뀝니다.